사무실에 도착한다는 얘기가 들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취재진이 지금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저 포토라인에 잠시 뒤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설 텐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08년 당시 전무 시절입니다. 2008년 2월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한 조준응 당시 특검팀에 소환돼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박영수 특검팀에 소환이 되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으로서는 개인적 입장으로서는 두 번째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 변호사님, 네. 이 부회장을 특검팀에 부른다는 것은 삼성그룹의 최 씨 지원 의혹에 관한 특검팀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런 걸 좀 입증하는 건가요?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나 장충기, 최지성 그 두 인물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랬죠. 또 오늘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진다면 네. 삼성그룹이 이제 검찰의 그 기존에 있었던 수사 결과와 달리 네. 이제 그 강요죄의 피해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결국은 최순실 씨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서로 뇌물을 주고 받은 그런 네. 뇌물죄의 그런 그 피의자 또 뇌물죄의 범죄자로 인정될 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가능성이 현재 보이는 것이고요. 네. 오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단순히 소환되는 것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특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하.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걸 넘어서 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굉장히 그 깊이 있게 미리 고민해 놓지 않으면 그런 언급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따라서 네. 오늘 조사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신병 확보에 대한 고민도 이미 상당 부분 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언론들은요, 이 부회장의 진술 태도, 혐의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했는데 손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부회장의 진술 태도도 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네. 수사가 원칙이고요. 네. 구속 수사는 예외입니다. 오히려. 네. 그런데 따라서 법령에 정하는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구속 사유가 뭐냐면 범죄 사실이 소명돼야 되고요. 범죄 사실의 중대성도 고려가 되고 네. 또한 구속 사유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 가능성 또는 네. 뭐 주거 부정 등으로 인한 도주 우려 또 피해자 또는 고소인에 대한 뭐 보복이나 그런 그 가해 우려 등등을 네. 종합적으로 보는데 새로운 또 그 태블릿 PC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을 볼 때 명백하게 존재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나 진술 또한 네. 또 증거물에 대한 증거물과 배치되는 아하. 내용의 증언을 한다, 진술한다면은 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황 소장님, 예. 오늘 이 부회장이 펼칠 논리, 아마 특검팀에 소환되면 최 씨 일가를 지원한 것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인 거다. 나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몰랐다. 아마 이런 논리를 펼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번에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서 본인이 했던 범주의 말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네네. 봅니다. 그때 뭐라 했는가 하면 삼성의 미래 전략실이 최순실에 대해서 지원했는지 네. 나중에 들었다. 아하.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고 장충기, 그다음에 최지성, 네. 그리고 실장 그리고 차장이 네. 그렇게 지원을 했고 뒤에 보고를 받았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사정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다르게 설명되기는 강요와 협박 때문에 그렇게 했다. 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최순실을 언제 알았냐라는 시점에 대해서는 네. 뭐 이재용 회장은 한참 늦게 알았다. 네. 2015년 뭐 한 3월 깨나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박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박 대통령이 성마 관련해서 지원을 하라고 다그치기도 했고 네. 또 2003년 9월에는 만나서 직접 성마협회를 맡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네. 이런 내용을 전혀 청문회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네네.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오늘 피의자로 소환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강요와 협박에 의한 마지못해서 한 회사의 어떤 부분으로 본다면 다른 지원을 미르나 이런 재단에 해줬던 대기업 회장들과는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형태로든 박 대통령의 그 부탁을 받고 그다음에 그 대가로 네. 이 삼성의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갖다가 국민연금이 네. 찬성해주는 조건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원을 했다. 네. 이렇게 특검은 사실상 좀 확정을 짓고 네.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로 네. 부른다는 거라고 봐야 손 됩니다. 변호사님, 네. 지금 저희 취재진이 알려오기로는 삼성 본관이 이제 강남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초동에 저 대치동 사무실까지는 차로 5분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출발한 지가 9시 20분 즈음에 출발을 했는데 혹시 모처에서 원래 소환 시간, 특검 소환 시간이 9시 반입니다. 예정된 게. 혹시 네.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주변에서 대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차가 막힌다는 등 그런 변수가 있습니까? 뭐 대기를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요. 지금 차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볼까요? 네. 일단 계속 말씀하시죠. 네네. 네, 실제로 뭐 굳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 대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네네. 5분 거리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뭐 출근 시간은 약간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강남 지역의 교통 사정이 썩 좋지 않기 네네.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교통체증 같습니다. 여파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네.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애초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 소환 시각은 9시 반입니다. 그래서 예정된 시각보다는 이제 한 3분 30초 정도 남아있는데 송 의원님,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불명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2008년에도 이미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그때도 조준웅 특검에 의해서 피의자로 소환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환인데 이번에는 그때와 좀 분위기가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많이 다르죠. 네네. 그 단순하게 불명예라는 용어만 가지고 안 되고 삼성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흔들릴 정도로 영향을 아하. 받을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중재냐를 넘어서서 네. 실질적으로 이게 대통령 탄핵과 바로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관심의 범위가 뭐 기업인과 어느 정도의 뇌물 아니면은 승계를 네네. 위한 담합 이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 전체가 지금 공분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네. 뭐 정유라 사건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재벌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학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다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고 네. 더더구나 그 소위 말하는 합병을 한 그게 뭐냐면 5천만이 다 관심을 가지는 지금 네. 국민연금 기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특정 어떤 기업과의 연계화를 넘어서서 5천만 명이 다 관심을 네. 갖는 거니까 네. 굉장히 치명적일 아하.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아까 진술 태도를 참작을 할 거라 하는데 아무래도 위정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사실 국정조사에서 나와가도 네. 다 보는 데서 얘기했지만 또 네. 진실하지 못했다는 네. 이런 부분이 아하. 감성적으로 국민들을 굉장히 네. 자극한다. 이것을 네. 검찰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작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차가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탄 차량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취재진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포토라인에 설 이재용 부회장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대가였습니까? 지원금? 한 말씀 하시죠.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입니까? 아니면 삼성 임직원들의 범죄입니까? 이번 일로 제가 그런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신 거는 배 의원님, 예상은 했습니다만 아마 최강 법무팀이 있지 않겠습니까? 삼성의 최강 법무팀의 법률적 조언을 받아들였을 텐데 아마 공부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번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서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아마 예상된 준비된 답변을 하고 특검팀 조사실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삼성의 법무팀의 조력을 받아서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서 최순실 일가를 지원했다. 즉 이재용 부회장도 공갈과 강요의 피해자다. 이런 논리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마 법무팀에서 준비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제 재밌는 말들이 좀 돌았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특검팀의 법무팀이 패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아하. 이런 이야기가 돌았는데요. 네. 그 말씀은 사실 이제 지금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때 아닙니까? 네네. 오늘 저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또 피의자로서 또 포토라인에 선 모습을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는 네. 거죠.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인 삼성이 네. 어떤 영향을 그동안 미쳐왔는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네. 그 계기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리 발뺌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전략실 소속 뭐 이 사장이나 실장 네. 등의 소환과 관련해서 특검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냐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태블릿 네. PC가 아하. 또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서 네. 그야말로 재벌과 정치권의 정경유착의 뿌리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네. 바로잡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가 네.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특검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과연 오늘 어느 정도 시간, 과연 장시간, 밤 늦게까지 또는 새벽까지 조사를 받을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